안녕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앞으로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얘기는 언론 뉴스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꽤 어려운 상황이죠. 막장이다, 다 죽는다, 이러다가 다 죽는다 라는 그 오징어 게임의 대사처럼 많은 사람들이 후폭풍에, 경제 충격에, 쓰나미에 쓸려 나갈 것 같은 거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도처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쌍둥이 적자 얘기가 나오고 있죠. 쌍둥이 적자가 일어나고 나면 나중에 어느 시점 뒤에 어김없이 경제 충격이 왔다고 하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해와 내년 22년, 23년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24년, 25년, 26년 이 시기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건 뻔하죠. 미국이라고 한 나라가 나아지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이 볼모가 된 거죠. 미국이 감당 못할 빚을 진 걸 다른 나라들에게 떠넘겨서 다른 나라들이 혹독한 충격을 겪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 때문에 한국이라고 한 나라는 볼모가 돼서 쓰러질 게 분명하죠. 이미 우리의 이웃나라 일본이라고 한 나라가 그렇게 당했죠. 이웃에 있는 일본이라고 한 나라가 지금처럼 지질이 공상으로 산 건 다름 아닌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죠. 1990년 초반에 있었던 그 경제적인 몰락 때문에 일본이 저렇게 사는 거죠. 일본도 과거에는 흥청망청거리고 여유부리고 과시했던 사람이죠. 그랬던 일본인들이 저렇게 초절약을 하며 사는 건 다름 아닌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도 점점 더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죠. 그걸 앞으로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절대로 녹록지 않다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IMF가 다시 오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죠. 그래도 IMF 당시에는 한보, 철강, 한보 등 기업의 부채 때문에 기업이 힘들어서 무너졌죠. 그로 인한 충격을 국민들, 서민들 개개인이 떠안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 기업도 기업이지만 가계부채가 더 크죠. 가계부채가 1900조, 기업부채는 1000조, 정부부채 1100조이죠.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가계부채 1900조에 전세 보증금이 빠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까지 더하면 GDP 대비했을 때 160%, 170% 달하는 얘기를 하죠. 끔찍한 얘기죠. 가계부채가 내간이 돼서 터지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융노예 600만 명이다. 그들은 포획돼서 30년, 40년 동안 빚만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들 중에서 그 빚을 감당 못해서 그들이 뱉어내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또 돈을 가진 부자들이 쓸어간다라는 거죠.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몰락한 이들은 더욱더 바닥으로 지하로 떨어져서 하층민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살벌하고 무서운 얘기들을 그저 남의 얘기인 것처럼 이렇게 쭉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서서히 그러한 일들을 목격하게 된다라는 거죠. 저 또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큰 곤욕을 치르고 충격적인 모습에 처하는 걸 보는 거죠. 과거에 1997년 제가 대학을 다녔던 시절 그때 봤던 그 모습들이 떠오르는 게 지금이죠. 그때는 그래도 가게들마다 빚이 지금보다는 규모가 적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20대, 30대, 40대들이 3억, 5억을 빚내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겁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당장 저만 해도 만약에 지금 이제 빚이 3억이 있다라고 하면 이자가 3%일 경우에 80만 원이겠지만 6%가 되면 150만 원 되고 9%가 되면 깜깜하고 정말 감당 못할 금액일 것 같은데 어떻게 직장생활 초년생들 그리고 직장생활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이들이 저렇게 무모하게 빚을 내서 또 꾸려가는지 참 우려스러울 뿐인 거죠. 그저 저는 제3자이기 때문에 그저 지켜볼 뿐인 거죠. 제가 제 친동생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뜯어말릴 수 없는 거죠. 또한 요즘은 가족이라 해도 정말 끝까지 뜯어말리거나 이런 것들도 어렵죠. 사실상 경제 상황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자기 분수에 맞게끔 지내야지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고 또 그 다음을 내다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시대가 돼버렸죠. 왜냐? 유혹과 탐욕과 욕심이 터져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인 거죠. 시대이기 때문인 거죠. 저도 예전에 과거에 20대 30대 때 헛꿈을 꾸고 탐욕에 욕심에 빠져있던 과거가 있죠. 창피하고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왜 그리 그 당시에 어리석었는지 멍청했는지를 지금을 생각해보면
지금이 와서 이렇게 과거를 되돌아보면 얼굴이 화끈화끈거리죠. 근데 어쩌면 그게 기득권들이 짜놓은 거대한 사기판이고 수작질이었는지 모르겠는 거죠. 왜? 그냥 자기 일에 성실히 하고 척실하게 돈 모으고 저축하고 자기의 분수에 맞게끔 빚지지 않고 저축하고 그러고 살면 삶이 무너질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부자들이 얘기하는 자기들의 하층민, 자기들의 노예, 노비처럼 부리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계속 탐욕을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20대, 30대들이 주식시장에 저렇게 많이 뛰어들었나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윗선배, 윗대들은 또 뭡니까? IT 버블? 뭐 이런 저런 것들 때문에 되게 주식으로 많이 손해를 많이 봤죠. 한강에 깡통 투자 어쩌고저쩌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다는 거죠.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또 벌어질 것이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부추김에 그러한 탐욕, 욕심, 사기판에 걸려들면 그냥 인생이 날아가는 거죠. 그냥 몰락한다는 거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각자 자신의 처지에 맞게 잘 대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지금 참혹한 현실이죠. 이 경제 충격이 올해 내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 5년이라는 거죠. 최소 5년. 최소 5년이라는 의미를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 들어서는 정부 기간, 사실상 그 5년이라는 기간 전체를 통틀어서 IMF가 늘어져서 벌어진다라고 보면 맞죠. 물가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물가가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 내년, 내후년 어쩌면 그 이상으로 길어질지도 모른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에 맞춰서 대비하면서 삶의 모습을 바꿔 나갈 거라는 거죠. 뭐 이웃나라 일본 보면 청년들이 집도 안 사죠. 왜 안 삽니까? 무리하게 집을 샀다가 몰락에 또 몰락을 하는 부모 세대들의 모습을 너무도 뼈저리게 봤던 거죠. 어쩌면 그래서 일본의 기득권들이 너무 적나라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서 일본 국민들이 더 이상 안 믿는 거죠. 속지 않는 거죠. 저금리에 30년짜리 되게 월세보다 싼 원리금 내면 괜찮다라고 얘기하지만 일본 국민들은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한국도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그렇게 바뀌겠죠. 집을 사지 않고 전세도 들어가지 않고 월세를 살겠죠. 왜 그러겠습니까? 전세 들어갔더니 전세 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안 된다. 집을 샀더니 감당 못할 빚 때문에 이자 때문에 쓰러진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월세를 사는 걸로 아마 바뀌어가는 거죠. 뭐 한국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대기업들이 임대 시장에 진출해서 월세형 임대를 주는 사업을 활성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누군가는 얘기하죠. 나중에 월세를 주는 월세형 임대 시장에 뛰어든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업의 주식을 사면 배당 수익을 괜찮게 받을 거다라는 얘기도 하죠. 맞는 얘기 같습니다. 저도 뭐 그러한 주식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관심을 가지고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앞으로 일본 청년들처럼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적당히 자기 시간 즐기고 차도 안 사고 뭐 소비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만 하면 지낼 것 같은 거죠. 그렇게 살겠죠. 뭐 서양인들처럼 자기가 먹거리, 자기가 술 집에 있는 거 가져오고 친구들 집에서 좀 넓은 집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파티하면서 지내겠죠. 누군가는 피자를 가져오고 누구는 치킨을 가져오고 누구는 술을 가져오고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이제 웃고 떠들면서 시간을 보내겠죠. 뭐 그렇게 아마 바뀔 것 같다는 거죠. 더 이상 권위 같은 건 사라지고 나이를 묻지 않고 뭐 동요평가가 더 강해지고 가치관, 마음을 따지면서 나이를 따지지 않고 마음만, 정신 상태만 괜찮다라고 하면 아주 가까이 지내는 그런 모습들로 바뀌어가겠죠.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둔촌주공 사태의 그 공사중단 사태가 정부에서 벌어지고 소비가 몇 년간 급격히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은 기업대로 힘들어지고 또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삶이 빡빡해질 거라는 거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꽤 많이 벌어지면 우리의 모습들은 점점 더 바뀌어갈 거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절대 그냥 그저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지금 현재 술을 하지 않고 담배를 하지 않죠. 갑자기 이렇게 됐겠냐고요. 아니죠. 저도 과거에는 멍청멍청거리고 술 마시고 담배 꼴초에 꼴통짓을 하며 살았죠. 지금 그래도 조금 정신 차리고 사는 건 뭐 때문이겠습니까? 과거에 창피하고 부끄러웠던 과거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다시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각오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올리는 거죠. 그죠? 이러면서 제 자신을 반성하고 좀 더 추스려 가면서 앞으로 좀 더 나아지기를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